네, 오늘은 이제 태음형 체질입니다. 처음부터 들었던 분들은 잘 이해를 할 텐데요. 오늘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전번에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태음형 체질은 육경형 중에서 한 가지입니다. 육경형이니까 태음형, 태양형이 있겠죠. 그다음에 소음형, 소양형이 있고 양명형, 거름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태음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 몸에는 여러 가지 체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태음형으로 생긴 사람들은 어떠한 병들이 나타나고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성정이 있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태음형 체질에는 어떻게 생긴 사람이 태음형 체질인가 이런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태음형 체질의 가장 큰 특징은 처진 눈꼬리입니다. 눈꼬리가 살짝 처졌고요. 코도 살짝 내려먹었습니다. 눈꼬리가 처지면서 코가 살짝 들렸다. 이러면 이거는 소양형입니다. 근데 태음형은 눈꼬리도 처지고 코도 처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눈꼬리가 살짝 올라가고 코가 살짝 들린 여성의 경우에요. 태음형으로 보기도 합니다. 태양형으로 보기도 하지만 태음형으로 봅니다. 여성과 남성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는 눈꼬리가 올라가고 코가 올라간 경우도 태음형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 그러면 저럴 때 어떻게 그 판단을 하느냐? 나타난 증상, 그분이 호소하는 증상, 이걸 보고 이 사람은 태양형이 아니고 태음형이구나. 태양형은 태양형 나름대로의 그 독특한 그런 병들이 있고요. 태음형은 태음형 나름대로의 독특한 병이 있기 때문에 그 병에 따라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태음형이라는 것은 코가 길고 눈꼬리가 살짝 처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코가 이렇게 긴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용돈이 들어가도 안 나와요. 안 나와. 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태음형은 성정이 실리적이고 타산적이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예요. 많이 웃는 거 보니까 실제로 그런가 봐. 실제로 그런가 봐.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면 굉장히 이렇게 느긋해요. 느긋하니까 어때요? 승발력이 약하죠. 네. 태양형으로, 이거 반대가 태양형인데 태양형으로 생긴 사람, 코도 들리고 눈꼬리가 싹 들린 사람은 아주 승발력이 아주 강하죠. 예민하죠. 잠시도 가만히 안 있죠. 근데 코가 내려먹고 눈꼬리가 내려먹은 태음형은 실리적이고 타산적으로 이해관계가 예민한 것도 있지만 느긋해요. 승발력이 빠르지 못해요. 근데요, 참다 폭발해요. 그 다음에 뛰어난 현실 감각. 현실 감각이 아주 뛰어나요. 태양형, 이 반대로 생긴 태양형, 코가 들렸고 눈꼬리가 살짝 들린 태양형은 현실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을 추구하니까 어때요? 이런 태음형의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한 사람이야. 괴상한 생각도 하고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도 내고. 근데 이 태음형은 승발력이 약하기 때문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안 나와. 근데 태양형은 아주 그냥 기발한 아이디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글을 써도 멋진 글을 써요. 그래서 작가들이 이런 사람이 많아요. 작가들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연예인들도 연극하는 사람들 아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태음형은
책임감도 강하고 완벽주의자예요. 이렇게 태음형으로 코도 내려먹고 눈꼬리가 내려처진 이런 사람이 곱슬머리다 이러면 더욱 완벽주의자야. 거기다가 백고래가 크고 가슴도 크고 입술도 두툼하고 볼따기가 이렇게 생겼다면 이런 사람 밥맛이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다가 코도 내려먹고 눈꼬리가 내려먹다면 더 완벽주의자야. 그래서 항상 마음이 안 편하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보면요. 예. 근데 사람 몸을 보면은요. 체질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어설프게 알면 그냥 어설픈 사람이지.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거는 차이가 너무나 많다. 이게 태음형의 성정은 이런 성정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병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연관이 있죠. 이걸 보고서 완벽주의자고 실리적이고 타산적이고 이해관계가 예민한 사람인데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내 욕심이 안 채워져 봐요. 무슨 병이 오겠어요? 우라병이 오죠. 우라병이 가슴이 답답하다고 그래요. 요 명치 있는 데가 답답하다고 그래요. 여기가 답답하다, 여기가 더부룩하다 이래요. 그럴 경우는 태음형에 맞는 그러한 약을 써야 우라병이 풀리는 겁니다. 아, 당신은 실리적이고 타산적이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예민한 이런 사람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현실이 너무나 속상하구나. 남편이 코가 들리고 눈꼬리가 들렸어. 되게 반대로 살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남편이 맨날 허튼 짓만 하는데 무슨 남자가 저렇게 소심해. 무슨 남자가 저렇게 경솔해. 무슨 남자가 이상한 생각만 해. 현실적이지 않은. 이 사람이 볼 때는 현실적이지 않죠. 자, 이제 태음형의 성정을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태음형의 특징입니다.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어요. 태음습토라고 그래서 태음형은 되게 몸이 무거워요. 왜? 활동적이지 승발력이 강하지 않으니까 처지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권태증을 잘 느껴요. 그냥 눕기를 좋아해요. 근데 이거 뭐 보통 있는 거 아닙니까? 나이 들면. 그러나 너무나 몸이 무겁고 너무나 권태로워가지고 못 견디겠고 정말 누울 자리만 보인다 이러면 그건 병이죠. 그건 병이죠. 습토예요. 습토. 무겁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어때요? 처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지나치면 이 습을 제거해 주거나 또는 기를 보강해 주면 태음습토가 아주 몸이 가벼워지고 이런 권태증이나 눕기를 좋아하는 이런 현상들이 적어진다. 정상화된다. 그다음에 비주사말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피곤한데 팔다리에 힘이 없어요 이래요. 너무너무 팔다리가 이런 게 천근만근 무겁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태음형의 특징이에요. 그거는 비주사말, 비장은 사지말을 주관하는데 이 비장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족이 무력하다고. 어떤 사람 중풍이 걸렸다 그래서 가봤더니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렇게 팔다리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가보니까 중풍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가족 입장에서는 못 일어나고 누워 있으니까 중풍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서 병원 가서 검사하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 할 게 없어. 딱 보니까 비주사말이야. 이게 안 되는 거야. 생긴 모습을 보니까 딱 코가 내려먹고 눈꼬리가 쳐졌더라고요. 그게 뭘 했겠어요, 제가. 습을 없애가지고 비장이 제대로 운화되게, 제대로 순환되게 해주니까 중풍이 다 났죠. 중풍이 아니야. 나타나는 증상은 중풍이지만 그만큼 이 체질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태음형은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체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태음형에 잘 나타난 증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폐하고 비장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경락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수태음 폐경이에요. 수, 태음, 폐. 족, 태음, 비예요. 수족이죠. 그러니까 수태음 폐경이라는 그 경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족태음 비경이라는 경락이 있어요. 그런 경락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태음형을 경락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 폐가 병들어, 수태음 폐경이 병들면 목구멍이 마르고 눈과 온몸이 누렇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족태음 비장경에 병이 들면 배가 더부룩하면서 복통을 호소한다. 그러니까 복통을 호소하는 것도 족태음 비경이 나빠서 복통이 나타나는 거냐, 입술이 두툼해가지고 잘 먹어서 복통이 오는 거냐, 코가 길어서 배가 차서 복통이 오는 거냐, 다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같은 복통이 오더라도 태음형으로 생겼어요. 근데 보니까 족태음 비장에 병이 들어가지고 복통을 호소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게 맞는 치료법을 해줘야 치료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한의학은 아주 과학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한의학이 신비한 게 아니에요. 인체 자체가 엄청 신비한 겁니다.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태음형에 잘 나타난 증상으로는 만성 위염, 장염. 왜? 코가 기니까 장염이 올 수밖에 없어요. 코가 길다는 것은 눈꼬리가 처지고 코가 이렇게 길다는 것은 뭐냐면 요 명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성 위염. 만성 위염이야. 여기가 아프고 답답하고 거북하고 뭐가 있는 것 같아. 여기를 띠를 두른 것 같아. 가서 검사해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 약 먹을 때뿐이야. 왜? 증상을 가라앉히니까. 안 낫더라 이런 얘기야. 보니까 태음형으로 생겼어. 아무것도 아니죠. 태음형에 맞는 약을 쓰니까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체질이 중요한 거예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마렵다는 급해. 어떤 때는 설사해. 어떤 때는 변비야. 이거를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그래요. 병명을 붙인 거야. 원인은 몰라. 그러나 그 원인을 찾으려면 태음형이라는 거를 알아야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그 원인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헛배부름. 헛배 부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한 번은 캐나다에서 어떤 의료인이 왔는데 헛배가 부르대요. 배가 남산만해요. 187에 115kg예요. 근데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코가 내려먹고 눈꼬리가 탁 쳐졌어. 당신은 아무리 검사해도 안 나왔지? 태음형이라서 오는 병이구나. 딱 쓰니까 야 헛배부른 게 싹 없어지면서 체중이 많이 빠졌다고 하죠. 놀래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뭐 캐나다에 있으니까 한꺼번에 약을 막 줘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증상 변화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치료된다면 굉장히 체중도 빠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헛배부르면 그렇게 오래됐는데 이것도 해결되고 이런 적이 있어요. 이만큼 태음형이라는 체질이 중요한 겁니다. 태음형의 헛배부름은 치료가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토사광난. 토사광난은 뭐냐면 여기가 막힌 거예요. 태음형이라는 것은 요 명치가 거북하고 뭐가 들어있는 것 같고 이런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헛배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는 내상이고 요 이상은 외감입니다. 이 앞부분은 내상이고 뒷부분은 외감입니다. 무슨 얘기냐?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고 헛배가 부르고 이런 것은 내상병이고 뒷목이 뻣뻣하면서 어깨 축제가 등살이 바르고 이런 것은 외감병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태음형은 특징이 외감과 내상이 겸해서 오는 게 특징인데 그때 딱 여기가 막히면 토사광난이 와요.
이거는 여름에 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음형으로 생긴 사람은 여름을 지내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런 병들이 태음형에게 잘 나타나고 태음형이라는 걸 알면은 이런 병들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음형의 대표적인 처방으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놨어요.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태음복통이라는 건 뭐냐면 복부인데 여기가 아픈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딱 띠를 들는 것 같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태음형이 감기가 감기하면은 뭐 항생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천만의 말씀. 왜 아니에요. 태음형으로 생겼느냐 태양형으로 생겼느냐에 따라서 감기를 전혀 다르게 치료합니다. 태양형으로 생겼으면 구미강화탕, 태음형으로 생겼으면 곽형정기산. 전혀 다른 거예요. 한의학에는 이 감기도 그 생긴 모습에 따라서 전혀 다르겠어요. 얼굴이 갸름하게 미인형으로 생겼다. 코가 오똑하게 생겼다. 남자도 그렇게 생기면 미남형이잖아요. 그러면 인삼, 패독산 같은 감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태음형의 감기에는 곽형정기산을 주로 쓰고 이럴 때 특징이 윗배가 띠를 드는 듯이 불편한 게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은 꼭 감기와 소화가 안 되는 윗배에 띠를 드는 것 같은 이런 것이 겹쳐지는 게 특징이에요. 그다음에 몸이 누렇게 된 경우, 황달같이 누렇게 된 경우는 인진호탕을 씁니다. 태음형의 대표적인 처방으로 두 번째로는 이제 배꼽, 복진시 배꼽 또는 중안부의 압통. 이렇게 의사가 배를 눌러보잖아요. 네. 눌러보는데 배꼽을 이렇게 누르니까 굉장히 아프더라. 또 배꼽이 못생겼어. 배꼽이 대개 보면 이렇게 깊잖아요. 네. 이게 정상적인 배꼽이에요. 근데 배꼽이 이렇게 약간 나왔단 말이야. 이거는 맨날 설사, 배 아픔, 복통, 똥 지리는 거. 대변을 묻혀요, 속옷에. 이런 현상. 이거는 이중탕이에요. 배꼽을 보고 쓰는 거예요. 설사하면서 갈증이 없는 경우, 배꼽이 튀어나온 경우. 그다음에 어제가 푸르다. 어제가 푸르다는 건 여기가 푸른 거예요. 여기가. 손이 차고 배꼽 주변이 아프면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팔미중환. 이거는 이중탕의 변방입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고 배꼽 주변이 아픈 거예요. 배꼽 주변이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요 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중탕을 써야 될 경우가 있고 팔미중환이라는 걸 써야 될 경우가 있어요. 요것도 구별해서 써야 된다 이런 얘기야. 같은 태음형이라도 이만큼 한의학이 멋진 학문이고 인체 자체가 너무나 신비한 겁니다. 이와 같이 태음형은 다양한 병들이 올 수가 있고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태음형 체질이라는 그런 특징적인 요소, 생긴 모습 이런 걸 보지 않고서는 병을 근본적으로 원인 치료를 할 수가 없다. 한의원에 가면 가장 궁금한 것이 내가 과연 어떤 체질일까 하는 건데요.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것도 내 체질인 것 같고 저것도 내 체질인 것 같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체질적 특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나요, 박사님?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죠. 내가 무슨 체질입니까? 내가 무슨 체질인데 무엇을 먹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체질을 나누는 방식이 4가지로 나누는 방식도 있고요. 또 그게 안 돼서 뭐 8가지로 나눈다, 뭐 64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형상의학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눕니다. 심지어는 13,500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어디에 점 하나도 그게 흠이 될 수가 있어요. 어디에 상처 하나도 이게 흠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왔는데 상처가 여기에 딱 났어요. 어려서 오줌 늦게 가랬지 그랬더니 기절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의 체질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병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체질은 다양한 게 섞여 있어요. 그런 사람이 코가 내려먹고 눈꼬리가 쳐졌다. 그럼 태음형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와서 호소하는 증상은 소변이 시원찮고 허리가 아프다 그래요. 그럼 태음형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이마에
상처를 보고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체질이 뭐 4가지로만 나눈다 이게 아니고요. 아주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체질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 그런데 이제 증상도 한 가지만 호소하지 않잖아요. 네. 여러 가지로 호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맥을 보고 그 사람의 흠을 찾아서 체질을 찾아서 그 불편함을 없애주는 것이 한의학이죠. 그러니까 체질은 다양하게 섞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